네, 4부에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4부까지 왔는데 운영님 얘기해 주시죠. 네 번째 포인트. 빠밤. 빠밤. 이거 안 하면 안 합니다. 아, 나야 어. 좋지. 안 듣고 넘어가면. 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네 번째는 타이카 와이티티. 이 감독이 배려 포인트다. 뭐 우리가 앞에도 무수히 얘기했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에요. 듣는 귀가 있는 건데 이 음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음악을 넣어야 될지를 초이스해서 반영하는 건 결국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 라그나로크의 대성공도 그 이미그런트 송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고편에서 이미 거기서 볶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할 수가 있고 뭐 음악 선택이라든지 자유분방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10살짜리들이 만든 영화 같이 그 대표적인 게 라그나로크 할 때 아마 뭐래더라? 타이카가 어떤 장면은 아예 그냥 대본도 없이 100%다 배우들의 뭐 애드리브로만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자유분방하고 감독의 센스 정말 어떻게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타고난 것들을 잘 반영해서 만드는 것들이 이 영화를 좀 보기 좋게 만드는 장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카 와이티티라는 감독의 존재 자체가 이 영화의 배척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샘 스파처럼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는 또 감독의 영향력이 더 큰 영화들이 있는데 사실 특히 MCU에서 타이카 와이티티가 연출한 영화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라그나로크 때랑 다르게 우리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진짜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러닝타임도 2시간으로 길어지고 앞서 계속 얘기했던 뇌절 우리가 이해 못할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도 못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CG랑 액션 같은 부분은 좀 약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라그나로크 때보다 더 많이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딱 라그나로크 때까지가 정점이었고 이제 좀 이런 얘기 뭐 하지만은 밑바닥이 조금 드러나 버린 타이카 와이티티의 영화였다라는 게 이번 영화의 배척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분명 앞서 나왔던 이야기면은 그게 제 네 번째 포인트예요. 이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꼭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타이카 와이티티의 뇌절감 같지 않나. 이거 고르 아닙니까? 욕심 많은 고르 아닙니까? 아니, 딸 죽었다고 네 신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욕심 많은 고르! 너희들에게 있어서 신은 시간이더냐? 아니 그렇게 해서 분량만 길게 만들었다는 타이카 와이티티처럼 이거 분량만 길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핸드엑스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저도 그럼 잠깐 얘기 한번 해보자면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음악을 과연 누가 선곡하는가 물론 감독들의 취향이 확실하게 반영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항상 모든 MCU 영화에 언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크레딧 롤에 데이브 조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데이브 조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뮤직 슈퍼바이저라고 해가지고 OST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음악 선곡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제임스 건이랑 타이카 와이티티 아닌 다른 영화들은 제가 봤을 때 거기 삽입된 노래들은 다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 영화에서 워낙 타이카 와이티티가 이 건즈 앤 로지스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건즈 앤 로지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데이브 조단이 많이 힘을 못 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타이카 와이티티가 많이 잘 노래를 고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 아까 운영님 말씀에 그리고 저도 확실히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그래서 제 결론이 있는데 총평을 그와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감독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그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고 이게 뇌절이라는 게 어디서 느끼냐면은 그 장면 그 극중극 제가 그 라그나로크에서 프로 다크월드 극중극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게 워낙 다크월드가 이제 악평이 워낙 많고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용도 다시 알려줄 겸 또 약간 자학 개그도 할 겸 해가지고 했던 건 알겠는데 라그나로크 그 장면 다 알잖아요. 명장면인 거 다 알고 멋있고 좋아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또 그렇게 하니까 되게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좀 너무 나한테 표현 좋다. 너무 나한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건 별로였고 또 특히 중요한 거 이 고통이 이 마음이 아픈 게 공허보다 낫다 이 말을 스타로드가 하잖아요. 근데 스타로드가 할법도 하긴 해요. 가모라를 잃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은데 그 라그나로크의 주제가 아스가르드는 땅이 아니라 백성이다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오딘이 약간 삼파술로 얘기해 주거든요. 야 아스가르드가 뭐 땅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너가 천국의 신이냐? 약간 너가 망치의 신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타로드가 그 말을 해주는데 스타로드가 엄청 뛰어 나오잖아요. 그 마음 아픈 게 공허보다 낫다고. 야, 난 차라리 명상을 끝낸 토르가 마음이 아픈 게 공허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던가. 고르가 그 말을 하던가. 차라리 고르가 야, 공허한 게 마음 아픈 것보다 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토르가 아니야 그 반대야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제인 포스터가 그 말을 하던가. 제인 포스터도 자신의 엄마를 잃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너무 웃긴 사람이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차라리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오딘이 야 아스가르드가 땅이더냐? 약간 너가 망치의 신이냐 이 말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느낌이야. 닥터 스트레인지가 토르한테 너가 망치의 신이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너무 좀 고삐가 풀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가오갤 분량 자체가 조금 내절이긴 했어. 가오갤 때 나온 씬 자체. 가오갤 왜 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왔으면 반갑고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나 지금 완전 까먹고 있었잖아. 아무런 게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가 않아. 그렇게 나와가지고 애들 대사도 안 주고 대사라고는 이제 스로랑 토르랑 둘만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가오갤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 시프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발키리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발키리가 맞아요. 옛날에 그 다른 동료 발키리를 사랑했는데 그 발키리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쾌락에 빠져서 이제 그 상처를 피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난 제가 봤을 때 발키리를 충분히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발키리가 대사 몇 번 치고 나가더라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 발키리는 지금 영화 나온 것 중에 이번 영화가 제일 멋있고 제일 깔끔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좀 안에서 또 오히려 아쉽더라고.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캡틴 마블 영화보다 난 엔드게임 때 그 마지막에 머리 올린 그게 훨씬 멋있었고 이 발키리도 이 영화가 훨씬 멋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포멀하게 나온 게 멋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딱 든 느낌이 타이카 와이티티도 패티 젠킨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우리가 그치. 이제 원우 패사 개봉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와 이제 믿을 건 진짜 신 구세주는 이제 패티 젠킨스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장점은 퇴색되고 단점은 더 부각되고 지금 타이카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마블 MCU도 그렇고 본인 자체도 너무 자만한 게 아니었나. 사실 내가 보기에는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작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경우를 그치. 보면은 전작을 너무 잘했으니까 조금 더 감독한테 힘을 줬겠죠. 더 마음대로 해보라고. 근데 마음대로 했더니 이제 그치 방귀낄라다 똥 나온 거지. 이제. 그렇지. 힘을 너무 준 거지. 힘을 너무 줬죠. 전곡을 오늘 네크로소드야. 오늘 손도끼가 아닌데 오늘 진짜 아주 그냥 톤브레이커가 아니야 오늘은. 무섭죠. 조져버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고르의 디자인 제가 생각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토르와 고르의 그 관계성. 그 뭐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모든 신을 죽이는 엄청난 존재를 왜 그렇게 디자인했을까? 이거 디자인이 희한하잖아. 맞아. 만약에 내가 디자인했다면은 그냥 뭔가 지구의 신 같은 느낌처럼 했을 것 같아. 신들을 죽이니까 뭔가 뭐 그리스 신이든 중국 신이든 이집트 신이든 아무튼 그 중간에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했을 것 같아. 북유럽 신을 죽이던 뭐 이런 신이잖아 아무튼. 근데 너무 외계인이야. 외계인이 어떻게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얼핏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프리저 닮았거든요. 고르 디자인이. 그러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토르가 약간 손오공이랑 많이 비교되거든요. 이제 어, 초사이어인 되면은 둘 다 음. 노랑머리에다가 노랑 머리. 누가 더 세냐. 사실 음. 초사이언이 세냐 아스가르디안이 세냐 이런 거 미국 커뮤니티에선 자주 하거든요. 해가지고 걔의 뭔가 핵심이 되는 악당을 완전히 이제 엄청난 안타고니스트를 만들 거 아니야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프리저에서 이미지를 따온 게 아닐까? 그 뭔가 되게 파충류스러운 이미지라던가 꼴이나 그런 뿔 같은 이미지들 그게 굉장히 프리저스럽단 말이에요. 해갖고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해갖고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작 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작 고르 디자인 말하는 거지. 그런 게 또 있구나. 아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시기 순서상으로는 이제 DC와 마블이 먼저인 게 많긴 하지만 이게 은근히 또 드래곤볼이나 또 일본 문화가 영향을 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에 잠깐 한마디만 드리면 제인 포스터 얘기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제인 포스터 전 그 원작과 비교했을 때는 원작에서는 이제 머리를 드는 이유가 이제 너의 심장이 너가 토르가 됐을 때 그 천능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식으로 멋있게 얘기해 주면서 이제 제인 포스터가 얼마나 영웅적인가를 이게 말하지 않고 이제 여러 행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영화에서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제인 포스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영웅적으로 잘 멋있게 나왔던 것 같고 오히려 좀 그래서 아쉬워요. 차라리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제인 포스터가 따로 더 나왔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번에 한 편으로만 바로 희생하기 너무 아쉬웠고 물론 이제 더 발키리로 쓸 것 같으니까 요즘 원작에서도 발키리로 나오니까 아마 발키리로 쓰려고 그렇게 바랄라로 보낸 것 같은데 좀 더 제인 포스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인 포스터가 진짜 빌드업이 잘 된 캐릭터거든요. 원작에서. 그래서 좀 아쉽기도 했고 다만 이제 암을 치료할 생각으로 멸리를 든다라는 것도 굉장히 원작과는 좀 많이 반대되거든요. 원작에서는 그냥 제인이 그냥 암에 걸려도 그냥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진짜 근데 MCU 제인스러운 거예요. MCU 제인은 무슨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충분히 그녀가 멸리를 들 만한 이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토르가 그녀를 지켜줘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했던 것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지 않았을까. 근데 토르와 제인이 헤어진 이유는 어땠어요? 재밌으셨어요? 그것도 기대하신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다 없다까지는 없고 그냥 무난하게 본 것 같아요. 그냥 되려 그냥 담백하게 표현한 것 같아. 여느 커플들처럼 그냥 서로 바빠지다 보니까 소원해져서 헤어졌다. 저도 얼른 그런 이별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그런 연애를 좀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럼 토르가 돼야지. 토르가 되거나 천재천문학자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쉽지 않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고 인간 세계에 계속 있는 토르다 보니까 이별하는 것도 정말 인간들의 사유처럼 헤어진 걸로 그냥 쉽게 잘 풀어버린 느낌? 좋아요. 그런 게 좀 있죠. 그럼 바로 총평 갈까요 이제? 네, 갑시다. 이제 진짜 다 끝났나 봐요.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금방 끝나버렸네요.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타이카 와이티티 되는 거지. 그렇지. 패티 재킷을 대고 타이카 되는 거지. 우린 다르지. 그렇지. 저는 총평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가 꼭 당부했던 총평이고요. 하나는 이제 제 거고. 이제 여자친구가 부탁했던 의뢰받은 총평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TGIG 이게 뭐냐면 TGIG Thanks God it's 고르? 반은 맞았어요. Thanks God Iron Man has gone. 아이언맨이 진작에 가서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자친구도 보고 나와서 진짜 끝나자마자 딱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정말 이런 꼴을 안 보고 정말 영웅적으로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자친구분 DC 팬이잖아요. 더 배트맨 재밌게 보시고 최근에 MCU 영화 안 보시고
당연한 맞아. 이야기를 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자, 제 총평 갑니다. 엔데믹과 함께 찾아온 NCU. 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언어 유인데 NCU가 뭘까요? 엔드 MCU. 아. 엔데믹. 팬데믹이 아. 끝났잖아요. MCU도 끝났다. 엔데믹과 함께 찾아온 엔드 MCU. 엔데믹이 찾아왔다. 아. 우련님 똥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우연히 아니요, 약간 타이가 아니요. 와이스티 느낌이 있네. 방구 낄려다가 지금 똥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전혀 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제 이 총평에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 엔데믹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아무튼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팬데믹이라는 게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휩쓸었는데 MCU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말 휩쓸었죠. 광기 어린 인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도 아까 새삼 놀랐던 게 뭐 29번째 영화라 그랬나? 토르가? 예. 내가 언제 29편의 영화를 다 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히프를 아니었으면 안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도 히프를 아니었으면 안 봤을 영화 몇 편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를 열광케 했던 MCU였는데 정말 이제 토르를 통해서 이제 엔드 끝낼 때가 오지 않았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샹치 때도 정말 배척했고 닥스도 배척했고 했는데 재밌어. 닥스2가 재밌는 것 같아. 샹치도 괜찮았다. 어떻게 이렇게 페이즈 4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실망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정말 앞으로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이게 우리 히플라이가 아니면 내가 영화를 안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의심이 들 정도로 이번 영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오늘 한번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안 물어보긴 했는데 분명 닥스2가 낫죠? 샘 레이미가 더 좋죠? 샘 레이미 좋죠? 따봉이죠? 왜 답변해 주셔야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 근본이 있는 감독이다. 근본 역시 짬바가 있고 좋아. 짬바가 있고 근본이 있는 감독님이다. 재밌지 않아요? 닥스2 재밌지 않아요? 내가 진짜 다시 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토르를 보니까 내가 디플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 괜찮은 영화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근데 진짜 샹치는 단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대돼, 설레. 진짜? 상치 재밌어요. 상치가 용 나오기 전까지가 딱 진짜 최고야. 정말 재밌어. 그 우리 마을에 그 대나무 숲 원툴 그것도 갑자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좋아. 야, 하지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양조위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외누성님이 그립습니다. MCU의 기획 의도였나 봐. 토르 1세대를 죽여가지고 2세대가 빛나게 만들려고 막. 지독한 놈들이네 아주 그냥. 아주 말살을 오리지널 6를 말살시켜버리는. 차라리 영화적 죽음으로 가버린 애들이 더 낫네. 살아서 이런 모욕적인 취급을 받느니 블랙 위도우나 아이언맨이나 차라리 괜찮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MCU가 망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영화가 닥스랑 토르일 텐데 여기 이 두 영화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한다 쳐.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 때도 많잖아요. 엔드게임 같이.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은 내가 무섭더라고 이제. 야 마블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잘 만들었어야 했다. 이게 힘을 진짜 꽉 주고 만들었어야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끝은 오고 인기가 무한정 갈 수 없고 그쵸? 10년 했으면은 이미 충분히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팔콘 캡틴을 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뽀 만든다? 이거 진짜 얘네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팬들한테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절대 이 팬 검증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안 볼래 하면 팬 아니야. 그거는 스스로 알아야 돼. 나는 뭐 DC EU가 인기가 없던 아무도 슈퍼히어로를 안 좋아하던 항상 슈퍼히어로 영화를 봤던 사람인데 자기 맨날 나 마블 팬이에요, 마블 팬이에요 이래놓고 조금 흔들린다고 이제 안 봐? 이제 뭐 MCU, 노멀 MCU? 안 보면 내가 그거는 이제 절대 어디 가서 마블 팬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건 팬 아니야. 팬은 끝까지 가는 게 팬이잖아요. 부걸의 십장로처럼 우리들의 세르파처럼 끝까지 가는 게 팬이지. 우리가 재밌을 때만 듣고 재미없을 때는 안 듣고 이건 팬 아니야. 그거는 소비자야. 그냥 소비자야. 소비자야. 그래, 우려님, 소비자가 좋았어. 아까 엔데믹은 깜짝 놀랐어요. 소비자. 간단 명령. 소비자 마인드. 그리고 저 말 굉장히 공감해요. 당연히 인기는 영원할 수 없죠. 하지만 MCU야. 추해지진 말자. 그렇지. 지금 내가 보기엔 좀 추해. 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왜 그런 말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DC 팬이시니까 DC당 입당하시고 하셨으니까. 그치. 좀 이해합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아로니아님이 먼저 할까요? 우리 핸드슨 먼저 하시죠. 핸드슨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할까 말까 하는 건데 평은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또 워낙 아로니아님이 해석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해석하는 맞아요. 평을 할까 말까 하는 건데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한 줄 평 해보자면은 한국적이지 않은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 만든 외국 고전 동화 영화 같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한때 유행했었죠. 그 동화 영화 만들기. 뭐 스노우 화이트도 나왔고, 헌츠맨도 나왔었고,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나왔고, 뭐 잭과 콩나무도 나왔고, 뭐 엄청 많잖아요.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맞아. 그때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근데 저는 좋아요. 5, 6 나오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르는 사실 4부작이 나온 최초의 히어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6부작 했잖아요. 토르 1, 2, 3, 이너 앤 게임, 러브 앤 썬더 이렇게 6부작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이제 7, 8, 9 가는 거죠. 엄청난 영웅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로니아님이 좋아할 만한 평인데 사실 저는 막 해석을 막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재밌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곱씹어서 만약에 뒤풀에 나왔을 때 보면은 꽤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토르가 신이잖아요. 공허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닥스 평 뇌절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닥스에서는 시인 같은 능력이 되면은 과연 행복한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거의 또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얘는 이미 신이야 심지어. 근데도 안 행복하잖아요. 공허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으로 사랑을 찾잖아요. 근데 저는 더 나가서 사랑이면서도 이퀄 인간성이라 생각해요.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인간적인 이제 지구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맞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연애를 하는 과정도 엄청 슈퍼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평범한 지구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막 슈퍼맨처럼 제인을 들고 밤하늘을 날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걔가 행복했을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행복했고 어떻게 보면은 슈퍼히어로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제인이랑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인과 사랑을 찾는 제인과 돌아가려고 하는 삶은 결국에 또 그런 인간적인 라이프를 꿈꾸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고르도 결국에는 신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가 됐는데 결국에 돌아가는 거는 그냥 딸을 살리는 거.
그리고 저는 이 포인트를 좀 생각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이티 토르가 너무 잘 만든 거야. 캐릭터가 너무 잘 만들어서 마스포에서 마이티 토르가 추가됐는데도 애정이 갈 정도로 마이티 토르가 잘 만들었어요. 제인 포스터만 보인다 하셨잖아요, 운현님이. 그래서 저는 사실 고르가 그래, 너네가 맞다. 너네가 소원 빌어라 해가지고 나는 제인 포스터의 그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어. 이터니티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사실 죽음이라는 건 신한테 절대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로는 이제 사실 깨달은 거죠. 신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게 뭔가 유한한 삶.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하구나. 이 제인 포스터가 죽는 게 맞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르도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됐지만 그냥 딸을 살리고 딸이랑 사는 게 그러면서 또 토로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토로도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 딸을 키우고 자식을 키운다는 건 사실 무한한 삶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유한한 삶을 가진 사람만이 후세대를 키우고자 해요. 근데 토르는 신이지만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랑을 찾게 되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 러브라는 게 결국에 그런 인간적인 라이프, 인간성이다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현님이 그 패틴 쟁기스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내가 하실 말씀을 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다행히 그래도 딱 적당하게 우현님이 눈치가 빠르신 건지 아니면 이게 저를 배려해 주신 건지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토르 라그나로크 때는 각본가에 누가 있었냐면은 크리스토퍼 요스트랑 크레이그 카일이라고 만화 작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화 쓰시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러 뭐 플래닛 헐크 내용도 나오고 라그나로크 내용도 나오고 고르 비슷한 부분도 갖고 왔는데도 잘 어울렸던 게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그분들이 없고 그냥 호크아이 드라마 컨설팅 하신 분이랑 이 감독이 직접 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가오갤 2 나왔을 때 봤던 느낌인 거예요. 막 걔들이 너무 남발하고 막 감독 그 냄새만 나고 그냥 재미는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봤어요. 이 MCU가 성공한 뒤로 연작을 한 감독들 연작이 다 망해요. 속편이. 이게 보니까 내가 전화 조스 웨던, 제임스 건, 루소 형제. 뭐 루소 형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인피니티 엔드게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페이튼 리드 그 앤트맨 감독이시죠. 존 하츠 파프로멈 때 좀 별로였죠. 잭 스나이더, 패티 젠킨스 다 연작을 하면 다 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초반에 제가 준비한 캐릭터가 2명 있다고 그랬죠. 아까 한 명은 마이티 영배남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나옵니다. 연작 도살자 아로니안. 제가 이제 연작을 하는 감독들은 다 반대하겠어. 네, 지금 아쿠아맨 2 나 보이콧할 거야. 나 아쿠아맨 2도 보이콧하고 가오갤 3도 보이콧할 거야. 나 다 보이콧할 거야 이제. 연작 이제 그만. 굉장히 고르스러워. 징글징글해 이제. 나도 영화 다 보겠죠 이제. 와 모순적이야. 굳이 연작을 할 거면 DC나 마블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배우고 한번 부딪히고 한번 제임스 건이 DC 가가지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만든 것처럼 한번 좀 딴 데서 구르고 와야지. 자기 한번 성공했다고 그렇지. 그냥 막 나대고 그러면 영화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팬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회사한테도 예의가 아니야. 돈 다 망해. 지금 자기 혼자 하고. 제가 차이카 와이티티 좋아했던 게 조조 래빗이 진짜 명작이거든요.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물론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조조 래빗 진짜 킹작인데 난 진짜 조조 래빗 쓰시는 감독님이 맞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연작 그만. 아주 연작 그만이야 이제. 아주 연속편 없어. 연작 멈춰. 이제 그냥 무조건 그냥 한 편만 찍고 가 그냥. 뭐 크리스토퍼 노란이든 다 필요 없어. 스티븐 스필버그든 누가든 상관이 없어. 그냥 가. 멜리브스 그냥 가. 감독이 확실히 좀 리프레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외연을 좀 넓히자 이건데 그리고 잠깐 뭐 재밌는 얘기로 DC가 너무 안 되니까 논란 돌아와 줘라 막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 약간 조금 다른 비유일 수 있는데 그 유럽 축구에 그 과르디올라 펩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감독하고 메시랑 같이 막 엄청난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인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우승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평가절하 되는 게 뭐냐면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정말 그냥 그 선수들 자체가 너무 강팀인 애들만 맡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감독 너의 역량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뭔가 진짜 인정받으려면은 정말 하이 팀을 이끌고 우승하면 뭐 인정해주겠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그냥 좀 있는데 그렇다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복귀하고 싶으면 마블 가서 한번 해봐. 약간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아까 뭐 잠깐 배우고 오라고는 했지만 배운다기보다 외연을 넓혀서 마블은 이렇고 DC도 이렇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소니 가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러면은 우리 히어로씬의 연출자들의 역량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모비우스 속편 찍어야겠네. 그렇지. 논란 좋아. 당나 3부작은 누가 뭐래도 명작의 마스터피스야. 하지만 당신 MCU 가서 만들지 않았잖아. 그렇지. 아직 그렇지, 모비우스를 그렇지. 만나지 않았잖아. 그렇지. 맞아. 숙제를 받아봐. 그렇지. 좋은 얘기네요. 재밌는 네.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연작 멈춰. 멈춰. 그만해 이제. 한국 감독 데려와서 해야 돼. 이제 MCU도 이제 진짜 도전해야 돼. 그래도 깔끔하게 4부로 끝내네요.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히플라이는 오늘 영화 토르 러브의 썬더를 열심히 등반했습니다. 이 부디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의 등반을 재밌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히야호!